2025년 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가 않죠. 전일 미국 쪽에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은 그대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고요.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그 영향을 받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동반 매도로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 쪽이 매수세가 전환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시장의 흐름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다는 것도 단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3130포인트까지는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이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박스권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코스피의 시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저항 부근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의 자세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가면 좋을 텐데 여기서 못 튀어 올라가면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튀어 올라가지 않으면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목별로 확인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1%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고 결국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슈가 아마 제조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약보합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 하이텍이 오늘은 소폭은 아니죠. 뭐 거의 4% 5%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삼성전기가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유안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LG전자는 뭐 신큐 AI라는 플랫폼을 유럽서 론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유안타증권에서 전기 쪽으로 리포트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삼성전자도 그랬고 LG전자도 그런데 신규로 목표가 95,000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LG노텍의 경우 오늘 리포트가 몇 개가 나왔네요. 유안타증권에서 역시 LG노텍에 대해서 26만원에서 20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최종 고객사의 판가 인하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3분기 9월 9일이에요. 애플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에 대한 기대감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스퀘어의 경우는 SK 하이닉스 약세, 그 다음에 어제 2차 상법 개정안 이슈가 있었죠. 그로 인한 약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려아연의 경우는 로키드 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이슈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를 포함을 한 건설과 유틸리티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전기 전자 쪽으로도 전력 설비, 전선 쪽으로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주는 플러스 노란봉투법 악재도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복합적으로 악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풍산을 포함을 한 방산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상승을 했던 두산 로보틱스 오늘도 역시 강보합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원전 이슈가 아직은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2%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항공은 이슈가 있었죠. 보잉의 100세대의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잉에서만 150세대를 매수를 하는데 70조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대한항공이 그 역할을 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특혜가 있겠죠.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카이가 항공기 MRO 사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수혜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스카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으면서 프리시장에서 급등을 했는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되겠죠. 이전에 9.9근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롯데케미칼이 5%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때 일반 화학 관련주가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상승을 했던 지주사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통신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어제 상승 후에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식료는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약주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내년에 비만 치료제 출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17%를 넘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엔터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대북 사업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롯데 관광개발이죠. 그러다 보니까 5%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파라다이스와 함께 GKL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 네페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이슈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덕산테코피아가 어제 상승한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스마트폰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KH바텍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이넴텍도 역시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현대바이오가 4.5%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T큐브가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별한 이슈는 있네요. 비소세포 폐암 임상 이상 IND 접수 얘기가 나오게 됐네요. 그러면서
고발형 암종 타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거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2차 전지는 오늘 좋은데 중소형 즉 코스닥 2차 전지는 오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원랜드가 5%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죠. 게임엔터 쪽에 보게 되면 뭐 K데몬 헌터스 다시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게임주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게임주보다는 콘텐츠 이쪽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YG엔터는 ANH에서 영업이익 추정 상향 종목으로 포함을 해놨습니다. SM 신보흥행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리딩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디어유가 오늘 9%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다만 SM 상승으로 인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상승을 했던 로보티즈 오늘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주는 당분간 이슈가 되겠죠. 노란 봉투법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가 이슈가 오전에 됐죠. 프리시장에서 이슈가 된 다음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북 관련주 지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PSK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리포트가 BNK 투자증권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SK 상승으로 PSK 홀딩스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코미코 미국 파운드리 확장 직수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미코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고요. 신규 목표가를 12만원 제시를 했습니다. 원익홀딩스도 오늘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로봇 이슈까지 같이 포함된 종목이죠.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와 제우스 오늘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는 똑같습니다.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헬릭스미스가 갑자기 VI 발동을 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스마트폰 파인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화장품이 오늘은 좋지는 않네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 뭐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가상화폐 이슈를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월요일까지는 가상화폐가 급등이 나오고 어제 미국 쪽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주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광밴드와 태광, 조선기자재 플러스 배관, 석유화학 뭐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성광밴드와 태광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난티 대북 관련주죠.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재가 나오게 돼서 급등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관심 종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장에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찾아봤는데 오늘 시장이 딱히 뭐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2개 정도를 골라봤는데 화승인더가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물론 올라갔다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최근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죠. 따라서 박스권 상단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 5,2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조정을 받는 게 지금 4,450원 전후기 때문에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왔던 이 가격은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박스권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4,350원 전후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가 관심 종목으로 눈에 띄는 모습인데 이전에 저항을 형성을 했다가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 28,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언급을 해드렸던 21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테크민이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동안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박스권으로만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락하는 추세를 다 돌파를 하고 이중 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추세 전환을 할 것인가. 제가 예상을 했던 건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추세 전환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해갖고 말씀을 좀 해드렸던 거고요. 37,000원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 정도 저항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바닥이 형성되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트맥박스죠. 비트박스가 22일 날 저항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악재 하나가 나왔습니다. 쇠고기 개방에 진전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축산물 B2B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악재가 존재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지지선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메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항 부근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도 지금 움직임이 딱히 크게 밀리지는 않는데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급해드렸던 종목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